충북도립대 총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비판에도 김영환 지사는 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구제역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추가 확산이 멈춘 가운데 발병 초기 추가 접종한 백신 효과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구성 자체가 조례 위반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때이른 더위가 올여름도 만만찮은 더위를 예고했습니다. 비도 평년보다 많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도립대 신임 총장 임명이 낙하산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논란이 된 후보자를 혁신의 적임자라고 감싸면서 한번 일해볼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에 있는 충북도립대입니다. 충청북도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률과 교수 연구 실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충북도립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공모에서 떨어지자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로 서청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된 2차 공모에는 1차에서 떨어졌던 김용수 이사가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1순위로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꼼수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례 없이 추천 후보 2명을 부적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 나섰다면서 우격다짐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61년생인 김 이사는 정년까지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아 4년 임기를 채울 수 없는 반쪽 총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영환 지사는 도립대 총장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여론을 듣기보다는 낙하산 논란이 있는 김용수 상임이사의 총장 임명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김 지사는 도립대를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에 비교하면서 김용수 이사가 자신과 함께 도립대를 혁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립대학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서. 김 지사는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적어도 1년만이라도 호흡을 맞춰 도립대 개혁을 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립대가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도립대 변화와 혁신은 그 자리에 맞는 인물 그리고 도립대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정상적인 이런 인선 과정을 중단하고 김 지사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립대 총장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훈입니다.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첫 발병 후 10건이 쏟아졌던 것과는 달리 확산의 최대고비였던 지난 7일 동안 다행히 단 한 건만 발생했습니다. 잠복기가 지난 데다 백신 추가 접종 효과도 나타나면서 남은 한 주가 방역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4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 발병 첫날 청주 북이면 3건을 시작으로 이후 7일 동안 청주와 증평지역 농장 10곳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 첫 발병일인 지난 10일부터 2주를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잠복기 7일간 청주와 증평지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밖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차단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1차적인 저희들의 목표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청주와 증평 지역 내에서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가장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7일 추가 발생은 기존 청주 방역대 안에서만 나왔습니다.
최근엔 며칠째 발생이 없어 첫 발병 당시 퍼진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사실상 지났다는 분석입니다. 발병 지역인 청주와 증평의 경우 일주일 전 끝난 추가 백신의 효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다른 지역도 지난 20일 마무리한 추가 접종으로 방어력을 갖추기 시작해 최대 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다만 생후 2개월이 안 됐거나 임신 말기 또는 일제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지 않아 추가 접종을 못한 일부 개체들은 발병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인 충북 6개 시군의 소 이동 제한과 청주 증평 방역대에 내려진 우제류 이동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주가 백신을 직접 접종하는 대규모 농장, 즉 충북 전역의 소 전업농을 대상으로 확인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백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백신을 독려하고 소독을 격려하는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고요. 발생지 이외의 지역은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를 넘지 못한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착수합니다. 접종을 소홀히 했다고 본 건데 감염 농장 중에는 청주와 증평 7곳이 포함됐고 최소 500만 원 이상 부과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안건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 정원이 조례 기준을 넘게 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못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김병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의장 좌석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법원에서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정지를 받아낸 시의원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의장이 직권으로 다시 올렸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가 8명이 된 겁니다. 조례가 정한 상임위원회 최대 정원은 7명, 조례 위반입니다. 이 위원회가 설령 심의나 의결을 해도 법적 효력이 논란이 돼 아예 열지도 못한 겁니다. 어차피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지금 오늘 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도시건설위원회는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원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과 같은 정당의 위원이 한 명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겁니다. 누가 사임하라고 그랬어요? 왜 본인들이 사표 내고 지금 와서 무슨 협치를 뭐니 따져요? 협치는 누가 깼어요? 저 협치 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에요? 예? 왜 남 탓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국 의장의 오만과 독선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김병국 의장이 조례마저 지키지 않고 법원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을 파기하고 있다고 논평했고,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병국 의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원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직권 상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복귀로 의회 정상화를 내세웠던 청주시의회가 유례없는 상임위 파행 속에 끝도 보이지 않는 책임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병원 강제 퇴거 집행 과정에서 설치된 정문 차단 철판과 주차장 차단봉 등의 시설이 한 달여 만에 철거됐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4월 말까지 자진 퇴거하겠다는 청주병원의 확약에 따라 약속된 기한까지 병원을 정상 운영하면서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또 청주시 신청사 부지와 건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하지 않는 등 행정적 조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일단 도심권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면서 5월 기준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리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33.4도, 지난주 청주의 낮 최고 기온으로 여름도 아닌데 때이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청주와 충주 등 도내 4개 시군이 5월 중순 기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이틀 동안 이어져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바로 생각나길래 이렇게 바로 샀습니다. 뜨거울 때는 어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늘만 찾아다니면서도 쓰고 다녀요. 올여름 충북 지역은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하며 6월에서 8월 기온이 평년 23.6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월 기준 지난해 충북 지역의 평균 기온은 50년 전보다 1.4도나 올랐고 지난해 여름도 평년보다 0.7도 높았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아 7월에는 평년 수준인 300mm부터 많게는 360mm 이상 내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극 바다얼음 면적이 줄어 기온을 높이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경우에는 남부지방 위주로 강수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중부지방도 강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편 폭염특보는 최고 기온에서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기준이 바뀐 가운데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에 따라 올여름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버스와 트럭, 또 승용차 모두 이용이 가능한 액화수소 충전소가 제천에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국비 70억 원, 자부담 3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해 제천 지역 시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액화 충전소는 기체 방식에 비해 8배에서 10배까지 대용량 저장 이송이 가능해 버스 기준 하루 80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현재 청주와 음성, 영동에도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 청주에서 전국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를 연고로 하는 세미프로 구단 FC 충주가 임금체불과 내부 불신을 겪는 가운데 선수들이 구단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FC 충주 소속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단주가 구단의 문제를 선수단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는 등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FC 충주는 지난해 12월 해체된 충주시민축구단을 현재의 구단주가 이어받아 지난 1월 창단했지만 재정난을 겪으면서 지난 3월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사전 경기인 태권도 종목에서 충북 선수단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습니다. 충북은 태권도 경기 3일차인 지난 22일 9체급 가운데 7개 체급에서 결승에 올라 서원중 정가은과 개신초 유설인, 또 만승초 백광열 등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충북은 선수 785명 등 모두 1,1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충북의 첫 지자체배 e스포츠 대회가 진천에서 열립니다.
진천군과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천군 화랑관에서 2023 생거진천 군수배 전국 어울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총 상금 1,00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피파 온라인 4등 PC 4종목과 철권 7등 콘솔 2종목에서 일반과 장애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진천군은 e스포츠 산업문화 특화도시를 표방하며 군수배 e스포츠 대회를 공약했습니다. 증평군이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증평군은 화재 발생 시 임시거처 마련과 배달업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등 다양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국무총리 표창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청주시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3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상대로 실시됩니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청주대 새천년 종합정보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원과 모니터링, 또 돌보미 양성교육 등 지역 아이돌봄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운영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1,716가구 2,741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어린이의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8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가격이 187원에서 최대 1,933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